저는 지금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7호선 용마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비싸게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 대신 서울 강남이나 용산, 마포 지역 그 외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빌라를 매매하려는 3040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0대 후반의 1인 가구 여성이 이 지역의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 현장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셨네요. 네. 팬이에요. 아이고 이 지역이죠? 네, 이 지역이 좀 다른 데 상대적으로 싸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봤어요. 여기를 네, 그랬더니 위치도 너무 좋고 또 제가 강남으로 출퇴근하기에도 14분, 15분에 너무 잘 갈 수가 있어서 7호선이니까 몇 정거장이죠? 네, 강남구청까지 7정거장 그리고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가더라고요. 그래요. 이 지역이 원래는 예전에 그 청량리역, 이 답심리 지역, 이 지역 에어리어거든요, 여기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청량리역이 초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 네, 거기가 지금 14개 노선이 이제 2030년까지 뭐 예정이 되어 있는데 14개 노선 지나가는 여기 서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또 여기가 청량리역까지 10분 정도면 충분히 또 가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네요. 네, MZ세대잖아요. MZ세대 정보를 열심히 알아봐서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 지역에 매수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서울에 아파트를 갖는 게 꿈이에요. 근데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싼 지역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빌라를 사서 이제 향후 재개발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갖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 쉽진 않아요. 이 분담금이 많이 올라가서. 근데 보면은 빠르게 착공 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뭐 3, 4년밖에 안 됐는데 착공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두세 군데 있어서 저는 좀 희망을 갖고 싶어요. 오늘 저랑 같이 좀 몇 군데 좀 더 돌아보고 네네. 그리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거 잘 봐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주의점이랑 이런 것 좀 잘 봐주세요. 이른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사태 이후 빌라 포비아 현상이 생기면서 빌라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저점 매수해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라고 보는 수요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쪽이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행정복합타운이 저 위쪽으로 용마산역 생기고 지상 40층까지 생긴대요. 네. 그러면은 출구가 이쪽으로 뚫린대요. 그렇게? 그러면 지하도로 해서 행정복합타운에 사람들 다 이 지역을 몇 번 나와봤어요? 저는 그래도 한 15번 정도 계속 와봤던 것 같아요. 발품을 제대로 팔았구나. 네, 물건도 찾아보고 그리고 구축을 샀을 때에 재개발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신축 사면 얼마 나오는지 그런 감평도 알아봤고요. 감정평가까지 다 알아본 거예요? 예, 추가 분담금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예. 많이 물어보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요즘에 빌라 사기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답변도 받고 그 다음에 확신 있어서 사고 싶어요. 오케이. 오늘 잘 좀 봐주세요. 여기 골목이 생각보다 많이 좁죠? 네. 한 4시간 정도 임장을 같이 다녔는데요. 야, 이 동네 진짜 제가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네.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전엔 독립운동가의 집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8월 29일에 우리가 한일병합, 그러니까 경술국치 날이 있어요. 그때 되면 여기에 태극기가 쫙 걸려 있어요. 왜 태극기가 걸려 있지 하고 봤더니 여기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 멋있다.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엔 독립운동가의 집이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 강북 쪽에 면목동이나 이런 수유동 이런 데 가면 예전에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살고 계시고 후손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이런 지역이 개발이 너무 늦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사실은. 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선조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게 좀 문제가 있어. 강남만 개발하고. 그러니까 강남만 개발하지 말고 이런 데를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발하면 좋겠다.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원주민분들이 스트레스도 있죠. 쫓겨날 수도 있고 뭐 개발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쵸. 물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 좋죠.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 지역에 그 빌라가 좀 거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없진 않아요. 거래가 되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아타운이 들어온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 투자용으로들 구매 문의들, 매수 문의들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여기는 어떻게 전세 물량이 나오면 뭐 바로 소화가 되는 쪽인가요? 아니면 좀 오래 걸리나요? 전세 물량 중에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들은 거의 바로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좀 안 빠지기도 하는데, 요즘에 전세 구하시는 분들 많아서 전세도 어렵지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빌라 가격이 예전보다는 이 지역은 좀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좀 구입할 수 있겠다. 기회다. 예, 이래서 구매하려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물건 나오면은 바로 구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아타운이 지금 생각보다 진행이 좀 덜 되고 있지 않나요? 모아타운은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지역은? 네,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은 사실 공모만 하고 떨어진 지역이 대부분인데, 특히나 이쪽 면목동 그리고 이 중랑구 전체가 서울 시내 전체에서 작년, 재작년 가장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사실 그 중랑구가 어쩌면 서울 시내에서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발전을 안 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여기서 7호선을 타면 바로 강남까지도 20분 내면 갈 수 있고, 또 도심까지도 한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저 위에 노원, 도봉, 강북 이쪽보다 훨씬 더 위치적인 상태는 좋은 장소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동안 무슨 이유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낙후된 이미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랑구 쪽이 재개발 선정구역, 모아타운 선정구역, 신속통합 선정구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다 발전이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많이 투자 가치가 높아지겠죠. 아니 그 보통 빌라를 살 때나 뭐 전세를 들어갈 때 그 좀 몇몇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정말 빌라 사기가 무서울 만큼 흉흉한 많죠.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지? 여기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된 지역이어서 2년 전 피크 때, 집값 피크 때 가장 고점에 있을 때, 그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그리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전세 사기가 많이 적다고 봐요. 아파트의 대체제로 아파트로 옮겨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빌라가 깡통 전세 사기 여파로 완전히 주저앉았지만, 가격 하락을 틈타 이것을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동산이 소개시켜준 집인데, 네. 지금 보면 그 전세가가 음. 다른 데보다 4천 정도가 낮은 정도인데, 나중에 만약에 역전세라던가 뭐 이런 거 걱정할 때 그런 리스크를 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갭이 조금 1억에서 1억 1천 정도인데, 여기 보면 지금 전세가 들어와 있네요. 예, 전세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1억 1천 정도가 실제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네, 전체 금액을 보니까 한 3억 중반대네요. 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역전세 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안전하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좀 보여드리고,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좀 받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주차장은 지금 세대별로 잘 확보가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런 면은 잘 돼 있는데, 여기가 대지 지분은 어떻게 되죠? 7.2평 정도 돼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가격이 적당한지랑, 이게 만약에 감정평가, 재개발되면 감정평가는 어떨 것 같으신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일단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살짝 달라요. 구축이랑은. 신축 빌라의 경우는 거래 사례 비교 분석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축 빌라는 그냥 땅값을 많이 사용하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 가격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하면 금방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 가격에 이 매수하는 게 적당할까요? 그건 이 지역의 값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 비하면 뭐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다 라는 제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와.
요즘 빌라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남들이 기피할 때가 기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를 매매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시세 파악입니다. 인근에 최근에 거래된 빌라들의 가격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뭣도 모르고 너무 고가에 그냥 사버리고 나면 또 임대를 줄 때도 고가의 임대를 주게 되면 이게 본의 아니게 빌라 사기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가에 사면 매도할 때도 빠져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시세는 꼭 체크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임대가 수월한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수월하다는 얘기는 입지랄지 방의 구조랄지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꼭 체크하시고 빌라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째, 같은 얘기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겁니다. 교통 입지가 좋은 곳에 빌라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입지가 좋은 곳은 매도할 때도 매도를 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환경 그리고 주거 환경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세를 꼭 체크하셔야 실패하지 않는 빌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표영호TV에서 1인 가구의 여성 한 분이 이 지역에 집을 구매하려고 다니는 곳을 함께 다녀봤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를 계약할 때는 보통 동호수만 알고도 그냥 가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입증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는 여러분 반드시 꼭 임장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표영호TV였습니다.